스테로이드는 과연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할까요? 두리뭉실한 이야기에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판매,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즉 항상성 스테로이드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합성 물질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제조한 물질입니다. 법적으로 처방될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암 또는 에이즈와 같은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다만 해당 물질을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경우 사춘기 시절 일어나는 근육 성장과 남성적 특성을 촉진하게 되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근육의 생성을 위해 무게가 나가는 기구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더 강인한 근육의 섬유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세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육의 비대, 흔히 근비대라 불리게 되고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근육의 증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작한 마이오스타틴에 관한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오래 운동한다고 하여 근육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즉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으로 인해 근육의 생성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해가 가면 갈수록 증대되는 근육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근육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성분으로 활용하게 되지만 근육 성장에 더 큰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됩니다. 인체로 들어간 스테로이드제는 혈류를 통해 근육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고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모든 작용을 일컫는 말이며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위치한 분자로 외부의 신호를 받아 세포에게 지시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시를 내리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안드로겐 수용체에 접근하게 되면 근육세포의 DNA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강렬한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를 파괴했을 때 근육통을 유발하는 코티졸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코티졸 호르몬이 근육세포에 결합하게 되어 더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제가 근육세포에 달라붙는 코티졸 호르몬을 차단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근육의 피로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즉 근육의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명백히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근육 성장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더를 예를 들어 분할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걸 따라하면 똑같이 변화될 거라 믿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권하는 좋은 운동 방법이나 좋은 팁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신체 발달에 필요할지 몰라도 신체 작용 자체가 다른 분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따라하는 건 신체의 성장보단 오히려 신체를 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휴식을 강조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을 하고 10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모두 다 똑같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10만큼의 행동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운동의 재미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달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안드로겐 수용체에 접근하게 되면 근육세포의 DNA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강렬한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를 파괴했을 때 근육통을 유발하는 코티졸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코티졸 호르몬이 근육세포에 결합하게 되어 더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제가 근육세포에 달라붙는 코티졸 호르몬을 차단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근육의 피로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즉, 근육의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명백히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근육 성장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더를 예를 들어 분할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걸 따라하면 똑같이 변화될 거라 믿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권하는 좋은 운동 방법이나 좋은 팁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신체 발달에 필요할지 몰라도 신체 작용 자체가 다른 분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따라하는 건 신체의 성장보단 오히려 신체를 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휴식을 강조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을 하고 10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모두 다 똑같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10만큼의 행동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운동의 재미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과연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할까요? 두리뭉실한 이야기에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판매,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즉 항상성 스테로이드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의 합성 물질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제조한 물질입니다. 법적으로 처방될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암 또는 에이즈와 같은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생성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해가 가면 갈수록 증대되는 근육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근육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성분으로 활용하게 되지만, 근육 성장에 더 큰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됩니다. 인체로 들어간 스테로이드제는 혈류를 통해 근육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고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모든 작용을 일컫는 말이며,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위치한 분자로 외부의 신호를 받아 세포에게 지시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시를 내리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경우 사춘기 시절 일어나는 근육 성장과 남성적 특성을 촉진하게 되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근육의 생성을 위해 무게가 나가는 기구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더 강인한 근육의 섬유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세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육의 비대, 흔히 근비대라 불리게 되고,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근육의 증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작한 마이오스타틴에 관한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오래 운동한다고 하여 근육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즉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으로 인해 근육